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두 가지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명확하게 한 가지 전략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이 부분을 인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좀 더 다른 증시에 비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얼만큼 더 확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문제, 이 부분이 발생되었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포 단계가 한번 나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결국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가기보다는 얼만큼 빠르게 좀 더 진정을 시키느냐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느냐 이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발생된 이 부분도 이제 공포 단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을 염두에 두거나 시장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한 가지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라든지 방향을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좀 빨리 이쪽을 하고 이제 전략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2225포인트 전후를 고가를 인식하고 장중에 219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결국 이제 0.67% 하락해서 219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 7조 5천억 굉장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시장에서 우선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즉 가지고 있는 물량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다. 이 부분이 어저께 슬슬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에서는 3,400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쪽에서가 0.45%라는 하락을 나타내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8,000개 가까이 매도를 했고 이 중에서 미결을 5,300개 정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본다. 포지션이 된다고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적 매도가 이제 26,000계약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실제로 앞전에 롤오버 했었던 물량에서 절반 이상으로 누적 매도가 커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여력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6%로 역시 거래소와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8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부분은 시장에서 변동이 많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되지만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번졌다는 부분에서 이 관련된 수용주들 이쪽에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의 동반 매도 동일했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1.84%라는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었었고 이제 향후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비 진작 정책도 포함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피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우한 코로나19라는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진정세가 나타나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을 좀 더 크게 나타내다가 결국 이제 하락폭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장중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라는 급락까지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0.67% 정도로 하락을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업종별로 성장주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락이 좀 더 나타난 모습이었고 반대로 유틸리티 통신 중장비 같은 쪽이 강세를 띄었었는데 유틸리티 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증시에서 가장 상승이 강한 업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단순히 방어주로만 볼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적인 이제 부양책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유틸리티 산업, 그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부양을 한다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 유틸리티가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만 생각을 한다. 미국에서 유틸리티는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다 망라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틸리 쪽이 그래서 강세에 뛰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가를 넘어가는다. 여기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1205원까지 올라갔다가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12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이 나타난다 보니까 국내도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하게 된다면 이번 달 할 거냐 다음 달 할 거냐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깜짝 금리 인하를 2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쪽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부분이 환율의 강세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중요 라인대, 예전에 추세 라인인데 이 라인대를 결국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방향 자체가 다시 윗자리로 간다고 되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양책과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시기에는 결국 앞전의 고가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증시는 올 한 해 추가적인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에서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할 경우는 국내가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쪽에 대한 교역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내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1,197원에서 이제 1,200원 사이 이 라인대 어저께 돌파한 흐름이 장중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대가 한 번은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올라간다가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손에 따른 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 강하게 들어왔던 시기는 12월 초부터 어느 정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그때 가파에 들어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환율이 떨어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가 거의 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현재 포지션을 크게 잡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환율 자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될 경우는 그 이후에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은 글로벌 경기에서 확실하게 뭐 어떻게 악영향을 현재 미치고는 있지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될 경우는 결국 환율은 떨어진다 될 것이고 경기 자체는 회복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좋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걱정하실 필요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온다면 국내 증시가 방향 자체를 잡고 가기 위해서는 외국이나 기관 한 축이 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전체가 다 빠졌다. 그런데 보험 쪽에서가 강세 좀 두드러졌고요. 에너지화학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가 강세 뛰었다 정도. 그리고 유태티가 한국전력이 강바 좀 더 나타났다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됐다 부분이 결국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관광 이런 쪽이 좀 더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나 LG화학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주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은 2차 전지 중심으로 들어왔다 되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호텔신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쪽을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저께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이 종목으로는 거의 들어왔다 부분이 제한적이었었고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같은 ETF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동반 매수에 있었다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로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 1이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 삼각 패턴을 만들고 나중에 윗자리를 넘어가는 시나리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가 확실히 진정된다. 이런 시그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장에서 채널 패턴으로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지수가 2190을 이탈해서 2165포인트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나중에 상단 2250에서 217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위쪽으로 간다 하면은
더 탄탄하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윗자리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65포인트 정도가 오늘 지켜지느냐 정도 이렇게 될 걸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또 나오는데, 첫 번째가 2165포인트 전후를 바닥으로 만들어줘서 상단 자리 돌파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한 차례 더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미증시라든지 이쪽에서의 조정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2165포인트 자리 때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갖고 있던 현금 이제 써라 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떨어질 때 어떡하냐? 무시하고 더 사면 됩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 빠르면 그 자리에 돌파하느냐, 늦으면은 1, 2주 정도 뒤에 돌파하느냐, 이 싸움밖에 안 남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고민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고점에 팔고 싶지만 실제로 고점을 노리다가는 오히려 제대로 못 팔게 되는 거고, 바닥을 노리다가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저점을 노린다가 실제로 나중에 못 산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 때 이후부터는 그냥 묻지만 매수하셔도 괜찮다 정도로 강하게 한 번은 이제 들어갈 만한 위치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수급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실제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매도를 했었는데,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한 물량이 6조 5,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금융투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앞전에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9천억 정도 남았는데, 전체 매도 가능 물량은 이제 1조 정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쏟아낸 물량 대비해서 던진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프로그램 베이시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개설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최소 가능할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3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던질 수 있는 물량보다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 위쪽 바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되는 케이스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선물도 시장에서 앞전에 12월 달 매수 롤오버가 49,990개였고 만기 이후에 가장 많이 샀을 때가 26,000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6,000개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누적 매도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현재는 남아있는 매도 가능 물량이 약 10,000개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은 25,000개에서 5만 개까지도 매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던질 수 있는 물량보다는 살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옵션 포지션도 보도록 하죠.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시장에서 하락 제한, 상승 제한 양쪽으로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윗자리는 305에서 307.5라는 자리대, 즉 지수로 얘기할 때 2250에서 2270자리 이상은 아직까지 안 된다라고 막아놨었고, 반대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지수 옵션에서 292.5에서 295 정도를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을 매도하는 그 과정에서도 옵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를 더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292.5라는 자리,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196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대 밑으로는 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풋 매도 포지션이 약 230억인데, 이 부분이 아침에 지수가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약 400억까지 늘어나는 상태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물에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옵션에서 추가로 하락을 안 본다 포지션이 거의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 구간 때부터는 개인들이 대부분 푼 매수, 그 하방을 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 이하는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5포인트라는 자리대 전후는 시장에서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현금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전략을 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보면은 지수는 이제 다음 주까지 2165에서 2225포인트 정도로 전략이 일가라 딱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미증시가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2165를 깨질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장기화되기보다는 한 차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165에서 2180은 적극 불안 매수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모멘텀이 들어온 쪽이 어디냐? 중국에서 재정 정책, 이거는 실물 경기와 연관된 쪽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가 좀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수출주 역시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시장에서 단기 과열이 됐거나 각자 종목들의 신용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신용이 많은 종목은 우선 회피한 쪽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경우는 모래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강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또 약해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과열이 좀 많이 들어온 쪽은 좀 회피한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풀어온 매수가가 유입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나중에 2250에서 2270을 넘어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흐름이 나타나는지만 이제 슬슬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 가격대 정도면 충분히 메이트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